의정 갈등에 전공의 사직이 잇따라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이 진행되는데 경북대병원과 7구 경북대병원이 포함됐습니다. 여교사를 반년 가까이 상습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안동의 한 중학교 전직 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포항에서 선박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석 전문 국공립박물관이 대구 달성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어제처럼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도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은 8도, 김천은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에는 오늘도 최고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보다 4도가량 높아 활동하기 좋겠고요. 다만 낮 기온이 껑충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급변하는 기온에 대비해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첫날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전까지 비가 가끔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에 5에서 4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안팎입니다. 한편 모레 오후부터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더불어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지금까지 18개 병원이 선정됐는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경북대병원과 7구 경북대병원이 포함됐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뒤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의정 갈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병원들도 참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합니다.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50% 수준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 병상은 최대 15% 줄이고 경증 환자는 1, 2차 의료기관 위주로 진료를 받게 합니다. 이에 따라 구조 전환 사업에 선정된 경북대병원은 34개, 7구 경북대병원은 38개의 일반 병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반 병상이 줄어드는 만큼 병원 수익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신 수술 수가와 중환자실 수가를 대폭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병상 하나를 줄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자 하나 덜 받는 메커니즘과 같지 않습니까? 전원 체계의 어떤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송 한 건당 비용을 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 걸로 보전책을 마련하겠다.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은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가 떠나고 심각한 운영 적자를 겪고 있는 다른 병원들도 구조 전환에 따른 정부 지원이 얼마나 지속될지 고심하며 신청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다들 이제 말 그대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는 거 자연스럽게 완전 중증 전문 병원 쪽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는 제가 들었거든요.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중심으로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외면, 지역 간 의료 격차 같은 의료 현안이 여전한 가운데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여교사를 반년 가까이 상습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안동의 한 중학교 전직 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동 기자입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교사를 성추행한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을 엄벌해달라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교장을 엄벌하라! 안동의 한 중학교 전직 교장 김모 씨가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영향력을 과시하며 동료 여교사를 반년 가까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8월. 김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언행이 호감의 표현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1단독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손영원 판사는 교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사건이 알려지자 여러 차례 스토킹까지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거듭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총 12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기간 취업 제한 1년, 그리고 신상 정보 등록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형량의 2배를 선고하고 구속까지 한 겁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 교사는 함께 용기 내 엄벌 탄원서를 내준 전국의 200여 명 교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다 힘을 합쳐주셔서 탄원서도 써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용기를 냈지, 안 그러면 저 혼자 했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남았을까. 경북교육청이 해당 교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이 아니라 해임 징계를 한 데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학교장에 의한 성비위 사건은 3건인데 파면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기관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장에 대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처분을 통해 MBC 뉴스 이돈입니다. 선박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제한된 공간에 차량이 밀집해 불이 다른 차로 옮겨 붙기가 쉽고 외부로부터 신속한 구조 지원도 어려워서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포항에서는 선박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며 차량 등을 주로 싣고 다니는 화물선. 갑판에 고정해둔 전기차가 갑자기 연기에 휩싸입니다. 직원이 나서 자체 진화가 쉽지 않자 해경 경비 함정에 소방 인력이 투입돼 진화에 성공합니다. 바다에선 헬기와 함정이 접근해 인명 구조와 진화 작업을 지원합니다. 같은 시각 부두에선 실제 전기차 화재 상황이 시연됩니다. 전기차 특유의 열폭주 현상과 함께 거센 화염을 내뿜습니다. 하부 소화기와 질식 소화포 등 전기차 전용 진화 장비가 투입되자 이내 불길이 잡힙니다. 이번 훈련은 포항해양경찰서가 소방서와 해운사 등 민관군 17개 기관과 함께 전국 해양경찰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실제 전기차 화재 시연을 통해 선박 갑판의 온도 변화와 전기차 화재 특성 그리고 효율적인 진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기차 위험성이 많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다 보니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배워보고. 한편 차량 선적이 가능한 국내 연안여객선 114척 가운데 전기차 화재 장비가 설치된 배는 고작 37척, 26%에 불과합니다. 또 내년도 정부의 관련 예산은 17억 원에 그쳐 민관 모두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수억만 년 전 대구에는 어떤 공룡이 살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과거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생물들이 생겨났다가 멸종됐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 화석박물관이 대구 달성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화석 전문 국공립박물관입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뾰족한 뿌리 솟은 원시 코뿔소 화석 앞에서 아이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렇게 말을 여기 이제 형상화해서 여기 전시해놨대. 평평한 돌에는 별 모양 나뭇잎과 둥근 열매 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경북 포항 일대에서 발견된 건데 6천만 년 전에도 단풍나무가 번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네. 둥근 껍질이 그대로 굳어져 만들어진 공룡알. 일렬로 줄지어 찍힌 공룡 발자국.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 중 하나로 꼽히는 거북의 알도 화석으로 남았습니다. 1억만 년 전 한반도에서 알을 낳고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화석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오셔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없는 생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물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멸종을 했고 땅속에 숨어있는 화석을 발굴해보고 지금은 멸종된 해양 생물과 공룡들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감 영상관을 특히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처음에 그 입구에서도 공룡 영상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의 달성 화석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석만 전문으로 다루는 국내 첫 국공립 박물관입니다. 소장하고 있는 화석과 암석만 2만여 점, 다양한 전시를 통해 관람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보편화된 건강검진이 의료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사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주 MBC 허연우 기자입니다.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장미경 씨. 뇌병변 장애인으로 2년에 한 번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하지만 벌써 5, 6년째 종합검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마취가 필요한 위내시경 검사만 따로 받으려 해도 위험 부담이 크다며 거부당하기 일쑤인데다 홀로 움직이기가 어렵다 보니 종합병원 검진도 쉽지 않습니다. 환경도 안 되고 시설도 안 돼 있어서 받기가 좀 힘들어요. 줄여서 옮겨줄 사람이 없어. 국가건강검진은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75% 이상이 받았을 정도로 보편화됐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어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로 대상을 한정하면 수검률이 불과 35.1%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녀 검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 씨처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강제성이 떨어지다 보니 생계활동에 밀려 검진을 미루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연말까지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고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일부. 같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소득이 낮은 1, 2분위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7% 안팎. 평균보다 8에서 9%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낮으면 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 나타난 것입니다.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불필요한 향후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있거든요. 의료급여는 국가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의 재정 절감을 위해서라도 의료수급자 스스로 건강검진을 챙기도록 더 홍보하고 병원 접근성에 대한 대책을 통해 검진율을 높일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명품 가방을 수선해서 다시 만든 리폼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행이 지난 물건을 리폼해서 쓰는 친환경 소비 문화가 확산하는 만큼 이번 판결이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MBC 윤소영 기자입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검정색 루이비통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한 리폼업자의 수선을 거쳐 각기 다른 형태를 지닌 3개의 가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리폼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고객의 주문으로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여러 가방과 지갑 등을 만들었습니다. 리폼 제품 하나당 최대 70만 원의 제작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루이비통 측은 지난 2022년 이 리폼업자가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리폼한 제품이 교환 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한다며 리폼업자가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리폼업자의 항소로 특허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폼 제품에 브랜드 상표가 남아있는 이상 일반 소비자가 이를 루이비통에서 만든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리폼하였음, 재생품임 이런
표시를 그 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리폼업자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단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 요금을 받고 형태를 수선했을 뿐 고유의 디자인을 침해하거나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내 옷을 리폼해서 아이들한테 입히지 않을까요? 입히겠죠. 내 바지를 줄여서 반바지로 만들어서 입겠죠. 그런 일들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선진국과 달리 상품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행이 지난 명품을 리폼해 재활용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상표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대구지방 변호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대구 이전 여야 민정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의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의는 대법원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법안 추진을 위한 하나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의체가 구성되면 변호사회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은 당리 당략을 떠나 대구의 미래를 위해 화합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가운데 지역에서는 울진군의 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소형의 경우 강원도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이 5만 원으로 가장 높아 최저인 대전광역시의 14.3배에 달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울진군이 중형과 대형 번호판 수수료가 7만 원, 페인트식 번호판은 6만 원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최저인 인천 등과 비교하면 9배가량 비쌌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은행의 증권 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특수채를 포함하도록 은행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은행이 지방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특수채 등 위험도가 낮은 유가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이런 규제는 1950년 은행법을 제정할 때 도입한 것으로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해 지방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특수채 같이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5번째 메인 프로그램으로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제작한 라트라비아타를 무대에 올립니다. 공연은 내일 저녁 7시 30분과 토요일 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립오페라단 최철 예술감독이 총괄하며 서울시 오페라단 단장을 역임한 이경재가 연출을 맡고 독일 오스나브리크 극장 카펠 마이스터로 활약하는 송앙훈 지휘자가 디오 오케스트라를 지휘합니다. 이번 무대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달빛 동맹의 하나로 2016년부터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도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은 8도, 김천은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오늘도 최고 2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평년보다 4도가량 높아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껑충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급변하는 기온에 대비해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첫날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모레까지 비가 가끔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에 5에서 4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안팎입니다. 한편 모레 오후부터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더불어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9도, 청도는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2도, 청도는 23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8도, 문경은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1도, 문경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2도, 경주는 8도로 시작해 낮에는 포항 21도, 경주는 23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부터 기온이 내려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